춘설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광진 집안에 영모의 혐의가 있다. 조선 중종 37년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하던 명문 사대부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아버지는 참수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16살 외동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집을 광기로 만들어라. 천민, 기생, 양반가의 규수가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1년 후 날이 술을 더 드시겠습니까? 전라도 남원고을 관하 기생이 된 연초홍은 부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채웠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1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조선 중종 38년 전라도 남원고을 최만식 부사가 다스리는 이곳은 중앙척신 세력의 검은 돈줄이었습니다. 올해 상납금은 작년보다 2배로 올려야 하오. 부사의 명령에 아전들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중앙의 권세가들이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남원고을 백성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관아에 빼앗길 뿐이었죠. 아버지, 올해는 곡식을 하나도 남길 수 없어요. 취해. 큰소리 내지 마. 부사 날이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백성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해 부사에게 항의했던 농부는 역적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으니까요. 부사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생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 마음에 드는 양반집 규수들을 겁탈하기 일쑤였죠. 부사의 눈에 든 집안은 하루아침에 파탄났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들은 속으로만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사에게 최근 새로운 집착이 생겼습니다. 기생 연초홍. 한 달 전 이 고을로 새로 들어온 기생이었죠. 연초홍의 과거는 부사가 설계한 비극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진은 사헌부 지평으로 최만식의 비리 증거를 잡고 상소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자는 중앙 척신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있소이다. 하지만 최만식은 한 발 빠르게 움직였죠. 연광진, 그 거추장스러운 놈을 가만두면 안 되지. 그는 중앙 척신들에게 급히 서신을 보내 영광진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습니다. 최만식은 살아남은 연초홍을 이 계집을 관기로 만들어라. 명령했습니다. 양반 규수를 가장 천한 신분으로 만들어 평생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기기 위해서였죠. 죽음은 너무 쉬운 벌이지. 내가 평생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재미있어. 연초홍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최만식의 변태적 집착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신분이 되어 복수할 힘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 차가운 분노를 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초홍은 남원 기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최만식이 부사로 부임한 곳이 바로 남원이었으니까요. 이리 와봐라. 초홍아. 부사는 연초홍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날이. 연초홍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죠.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기생신분으로 무슨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양반가에서 자란 덕분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사대부의 딸답게 예의범절과 지략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생은 관할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미련한 짐승은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하겠지. 연초홍은 매일 밤 부사의 방에 불려갔습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시중을 들었죠. 부사는 연초홍이 자신에게 완전히 순종한다고 믿었습니다. 역시 기생이 제격이야. 양반 규수였을 때보다 훨씬 보기 좋군. 부사의 조롱에도 연초홍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리 덕분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편 남원고을 백성들도 부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세금은 2배로 올랐고 부사의 학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 짐승의 횡포를 견뎌야 하나?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사의 뒤에는 중앙 척신들이 있었으니까요. 연초홍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아의 구조를, 아전들의 성향을, 그리고 무엇보다 부사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낼 거야. 당신을 무너뜨릴 증거를. 그녀는 매일 밤 부사의 방에서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사의 학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올가을 추수가 끝나면 상납금을 또 올려야겠소. 부사의 말에 아전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리, 이번에도 올리시면 백성들이 버티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중앙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못 채우면 내 목이 날아가오. 부사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연초홍은 부사의 방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초홍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각박해. 취기가 오른 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중앙의 권세가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쥐어짜도 모자라. 연초홍은 조용히 술잔을 채웠습니다. 나리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 내가 알아주니 고맙구나. 부사는 연초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연광진 말이야.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서 날 고발하려 했지. 하지만 봐라. 결국 누가 이겼나? 연초홍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나리께서 현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부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연초홍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순한 미소를 지었죠. 어느 날 밤 그녀는 기방 동료 기생 춘매를 만났습니다. 초홍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괜찮아. 부사나리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춘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매 언니, 연초홍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는 부사나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야. 내 동생도 그놈 때문에 죽었어. 연초홍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동생이? 그래. 작년에 관아 곡식을 관리하던 아전이었는데 부사의 비리를 알게 됐대. 그리고 며칠 후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지. 춘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초홍은 춘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를 도와줄래? 뭐, 부사를 무너뜨리려고 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춘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홍아, 그건 너무 위험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연초홍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춘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동생의 원수이기도 하니까. 그날부터 연초홍과 춘매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부사의 범죄 증거를 찾는 것.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사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나리, 나리. 연초홍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죠. 연초홍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포졸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연초홍은 재빨리 서한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그때였습니다. 서한 아래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이거야. 장부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종 36년 3월 김판서에게 은자 300냥, 중종 36년 6월 이정승에게 금자 20냥, 중종 37년 1월 박영의정에게 은자 500냥, 모두 중앙 척신들에게 상납한 뇌물 기록이었습니다. 금액도 엄청났고 이름도 명확했습니다. 이걸로 부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본을 가져가면 곧바로 들킬 것이 분명했죠. 연초홍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양반가에서 자란 덕분에 글씨를 빠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장부의 핵심 내용을 재빨리 베껴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정확했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복도에서 포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초홍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껴 쓴 종이를 옷 속 깊숙이 숨겼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초홍은 급히 집무실을 빠져나와 부사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부사는 다행히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연초홍은 침상 옆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누구에게 전달하지? 며칠 후 남원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앙에서 어사또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찰관이 지금 네, 나리. 전라도 일대 관할을 순찰한다고 합니다. 아전의 보고에 부사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이야. 부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앙에서 자신의 비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고발한 건 아닐까? 그날 밤 부사는 연초홍을 불렀습니다. 초홍아, 요즘 고을에 이상한 소문 없더냐? 무슨 소문이신지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말이다. 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초홍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모두 나리를 칭송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부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 집무실에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더냐? 연초홍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제가 어찌 그런 걸 알겠습니까? 저는 나리께서 부르실 때만 관하여 옵니다. 부사는 한참을 연초홍을 노려보았습니다.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군. 부사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연초홍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춘매는 연초홍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안동 출신 개혁파 선비송 진사를 만나 장부 사본을 어사또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사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춘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 진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춘매가 건넨 종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남원 부사의 비리 증거입니다. 부디 어사또님께 전해주십시오. 누가 이걸 구했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얻은 증거입니다. 송진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어사또께 전하겠소. 송진사는 곧바로 어사또에게 장부 사본을 전달했고 어사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부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리, 어사또께서 나리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부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들켰나? 그날 밤 부사는 집무실에서 검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장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사또가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남원 부사 최만 씨,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사또님. 내가 중앙 척신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증거가 있다. 어찌 된 일이냐? 부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누가?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발뺌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누명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사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부를 베껴 쓴 그 종이었죠. 부사는 글씨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집무실에 있던 장부 내용이잖아. 누군가 장부를 훔쳐보고 베껴 썼습니다. 누가 감히? 부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연초홍. 그날 밤 부사는 연초홍을 급히 불렀습니다. 내가 했구나. 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또 시치미를 떼는 거냐? 내 집무실에 들어간 게 내가 아니냐? 부사가 연초홍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컥, 나리.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연초홍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부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라고요? 우리 가문을 멸족시키고 저를 천민으로 만든 게 은혜입니까? 부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드는 것이냐? 1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참았습니다. 연초홍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나리는 제가 영원히 무릎 꿇을 줄 아셨죠. 천민이 된 저는 나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죠. 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배신했어? 장부를 훔쳐보고 고발했느냐? 네,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어머니의 비명을, 가문의 몰락을. 연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겁니다. 부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벌을 받는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는 연초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사또가 뭐 어쩌겠어? 내 뒤에는 중앙의 권세가들이 있다고.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아전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중앙에서 파발이 왔습니다. 뭐라고? 나리를 보호하던 김 판서께서 영모 혐의로 체포되셨답니다. 부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자신도 끝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부사는 비틀거렸습니다. 연초홍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하지만 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저 계집을 잡아라. 부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저 계집 때문이야. 전현을 잡아라.
포졸들이 연초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초홍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전연을 놓치지 마라. 부사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초홍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뒤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춘매였습니다. 언니, 빨리. 저들이 온다. 춘매는 연초홍을 이끌고 골목 사이로 숨었습니다. 포졸들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춘매가 연초홍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연초홍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고을을 떠나야 해.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부사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증거는 전달했지만 저 짐승은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어. 연초홍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부사는 미친 듯이 관할을 뒤졌습니다. 검은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죠. 장부만 없애면 돼.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사또는 장부 사본과 함께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사의 비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부사는 매년 세금을 2배로 걷어갔습니다. 우리 마을 처녀를 겁탈했습니다. 제 형은 부사의 비리를 알고 있다가 일문사했습니다.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부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연초홍이라는 것을. 그래. 모든 게 그 계집 때문이야. 전연만 없으면 부사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사흘 후 부사는 연초홍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외딴 산사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밀정의 보고였습니다. 부사는 몇몇 신복 포졸들만 데리고 산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아. 전연을 직접 죽여버릴 거야. 산사는 남원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낡은 법당과 요사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사였죠. 부사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저기다. 불빛이 보인다. 포졸이 가리키는 곳에 희미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부사는 칼을 뽑아들고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문을 발로 찾아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초홍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찾았다. 부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연초홍. 부사는 연초홍을 끌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은 절벽 끝에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마루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있었죠. 여기서 내년을 끝장내주마. 부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을 버려라. 어사또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영모로 다스린다. 부사의 신복 포졸들이 어사또의 포졸들과 맞서는 소리였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가 산사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리, 어사또 포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편 포졸들도 돌아섰습니다. 춘매가 미리 포섭해둔 포졸들이 어사또 편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부사의 신복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안 돼. 이놈들이. 부사는 당황하며 연초홍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날을 연초홍의 목에 들이댔죠. 가까이 오지 마. 이 계집을 죽일 거다. 포졸들이 법당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멈춰 섰습니다. 부사는 연초홍을 끌고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연초홍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뭐가 웃음냐? 날이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연초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승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냐? 이미 끝났다는 걸요. 바로 그 순간 법당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원 부사 최만씨, 어사또의 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부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온 건 나리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연초홍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춘매 언니가 어사또께 알렸죠. 나리가 저를 쫓아올 거라고. 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나리,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연초홍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난 아직. 그는 포졸들을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절벽이었습니다. 날이 위험합니다. 포졸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사의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으아. 비명과 함께 부사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연초홍은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 깊은 계곡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심판을 내린 것처럼 연초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원 관아는 새 부사가 부임하며 새로운 질서가 잡혔습니다. 어사또는 최만식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검은 장부를 비롯한 수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고 중앙 척신들도 연루되어 큰 파장이 일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 척신 세력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최만식 부사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로 결론 짓는다. 어사또가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비리 증거는 명백합니다. 증거는 소각하도록 하라. 중앙 척신들은 자신들의 비리까지 함께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결국 최만식의 죽음은 취중 실족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공식 기록에서 대부분 삭제되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춘매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연초홍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중요한 건 연초홍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짐승이 벌을 받았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사또는 연초홍을 찾아왔습니다. 연초홍, 내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의 원한을 갚았을 뿐입니다. 어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 신분은 회복시켜줄 수 없구나. 위에서 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하고 있어. 연초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연초홍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려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도 좋겠구나. 이것을 바꿔라. 어사또는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노자로 쓰렴. 감사합니다. 며칠 후 연초홍은 조용히 남원을 떠났습니다. 춘매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여기 있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갈 건데? 글쎄,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 해.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건강해야 해. 언니도. 연초홍은 고개를 돌려 남원 고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자신의 복수가, 가족의 원한이,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초홍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진실의 기록이 되어 이 땅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꽃잎 아래 숨겨진 칼날, 그리고 억울하게 눈 감은 모든 이들을 대신해 속삭였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베는 법이니라. 그녀의 이야기는 강자에게는 서늘한 경고로, 약자에게는 뜨거운 희망으로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춘설야담이 들려드린 꽃잎 아래 숨겨진 칼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식 기록이 아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숨겨진 이야기와 억울한 사연들을 저희 춘설야담은 계속해서 찾아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야담은 패자의 눈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